관계에 대해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회원 한영정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인 1969년도 한라산 등반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는 한라산을 오르는 게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도 내 중학교 3학년 때 중간고사가 끝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반장이 교단 위에 올라서 가지고 분주해졌습니다. 조편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남녀공학을 다녔기 때문에 남성조, 여성조, 혼합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엄청났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통입니다. 이 수통에 케이스를 끼워가지고 허리춤에 차면은 되게 허투를 칠 적에 밑에 그 방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용담요입니다. 군용담요가 요즘 사용하는 그 침낭 대용으로 우리가 등산할 적에는 저런 거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 군용 담요를 똘똘 말아가지고 배낭 위에다가 매달아서 그걸 짊어지고 갔습니다. 자, 군용 담요 보이죠, 여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낭 위에다 이렇게 매달았고요. 그리고 항복. 나중에 찾긴 했습니다만 제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림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요즘 말하는 이게 반합이었습니다. 사용 용도는 군인들이 야전할 적에 밥을 해먹어야 하기 때문에 야전용 밥통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 유리병인데 뚜껑이 달린 유리병에다 김치 같은 것도 넣어주셨고요. 스텐 반찬통. 지금 저 스텐 반찬통은 그때 당시 내가 가져갔던 그 스텐 반찬통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차림은 그때 당시 중학교 3학년인데 제가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그리고 번거지 모자도 썼습니다. 이 모습이 접니다. 1969년도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좀 우리 생활이 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저는 그 언니를 졸라가지고 번거지 모자도 빌려왔고 선글라스도 빌려왔습니다. 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등산용 번호. 근데 우리 학교에서 등산 코스까지 가려면 꽤 긴 거리입니다. 저는 서귀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등산할 입구까지 가려면 몇 킬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보로 걸어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 2시간을 시간을 다 소모해버리면 힘이 빠져서 한라산 오르는데 힘이 들까 싶어가지고 학교에서는 트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 트럭에 안전장치도 하나도 안 돼 있지만 우리 30여 명이 넘는 그 학생들이 저 트럭 2대에 타고 그 미학산 부근까지 갔습니다. 아마 요즘 엄마들이라면 생난리를 쳤겠죠. 위험하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서귀포 시내에는 시내 버스가 없었습니다. 시외 버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 이게 516 횡단도로 모습이고요. 그래서 미학산 그 등산로 입구는 바로 지금은 폐쇄가 됐습니다만은
남성대 코스입니다. 그때 당시는 코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현재는 백록당까지 갈 수 있는 코스는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성판화 코스하고 간흥사 코스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위시오름까지만 가면 위시오름에서 남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서북벽을 타든지 그러면서 등산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코스는 바로 미악산에서 출발하는 남성대 코스였습니다. 자, 서귀포 시내에서 미악산까지는 트럭을 타고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서 영실 탐방로까지 가는데 우리는 산벌룬내라고 큰 내가 있습니다. 그 내 계곡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영실에서 1박을 했고 이튿날은 영실에서 위시오름을 거쳐서 서북벽을 타서 올랐습니다. 서북벽 되게 위험한 코스예요. 지금 그 서북벽 코스가 폐쇄가 됐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는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서북벽을 탔습니다. 그래서 백록담에 올라가니까 백록담이 그 둘레가 한 1.7km 정도, 2km가 좀 안 될 텐데요. 백록담 둘레를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록담에 내려가서 백록담에 있는 물로 점심을 해먹고 다시 올라가서 남벽을 따라 내려와 가지고 영실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하원수로길로 복정사 옆으로 해가지고 신장로까지 내려오는 그런 코스를 택했었습니다. 자, 등산하는 모습입니다. 길 마지막 코스고 이게 본인입니다. 친한 친구고요. 그리고 하산해가지고 하산할 적에는 비를 맞아가지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큰 신장로까지 나왔지만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까지 걸어가자 그래가지고 걸어가면서 풍경 있는 데 가서 사진도 한 장씩 찍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산벌룬내 계곡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큰 바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바위에 붉은 페인트로 글자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기자 아니면은 방공 이런 글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점심을 먹고 나니까 우리 학년부 남학생들이 크레파스하고 분필을 언제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꺼내가지고 바위에다가 본인들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생각도 못했지만 혹시 선생님들 가운데 그런 기억 있으신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한번. 꼭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바위에 글자를 새겼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자, 밥해 먹는 모습입니다. 삭정이를 주워다가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내가 밥해 먹는 그릇 뭐라 그랬죠? 항고죠. 항고를 긴 작대기에다 매달아가지고 항구에서 밥을 했습니다. 그러면 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밑에는 까맣게 타고요. 중간에는 적당하게 밥이 잘 익고 맨 위에는 또 쌀이 안 익어가지고 선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튿날은 그걸 끓여가지고 아침 대신으로 그걸 해먹고 다시 등산을 합니다. 백록샘 모습입니다. 왜 백록샘 사진을 놨냐면 우리가 그 한라산을 오를 때 남성대 코스를 올라가지고 산벌룬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윗방에 알방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다 보면은 샘이 하나 있어요. 백록샘인데 이 백록샘은 백록들이 한라산 꼭대기에서 놀던 백록들이 물이 먹고 싶으면 내려와서 물을 먹었다 해가지고 이름 지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상징하고 있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그 산악인 오희준의 그 캐른이 준비된 곳도 바로 이 백록샘입니다. 저 영실 코스를 오르다 보면은 또 노루샘이라고 있습니다. 그 노루샘은 한라산에서 놀던 노루가 목이 마르면 와서 물을 마셨다 해가지고 지어진 이름이 바로 노루샘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영실에 도착을 하니까요. 영실 대피소가 있었습니다. 애시당초 우리가 준비물을 그 준비물 과정에서 우리들한테는 텐트를 준비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바로 그 영실 그 대피소가 입승정이라고 하는 그 대피소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대피소에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텐트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지금 그 대피소 내부 모습인데요. 자, 출입문이고요. 옆에는 화덕이 있습니다. 여기는 땔감, 불을 뗄 수 있는 땔감이 준비되어 있었고, 통로가 이렇게 가운데로 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잠을 자면서 우리 30명이 다 이쪽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실 앞 입승정 바로 앞에는 그 인솔 선생님하고 산악 그 전문 산악인이 잠을 잘 수 있도록 A자형 텐트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쳐서 밤을 지켰습니다. 저희들을 지켰습니다. 예. 바로 이 건물이 지금은 없어진 입승정이라는 영실의 대피소입니다. 그 앞에서 밥을 해먹는 모습이고요. 연기가 팡팡 나니까 눈이 메워가지고 눈물 콧물 많이들 흘렸을 겁니다. 자, 바로 이게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요게 항구입니다. 항구, 밥 해먹는 그릇 보이시죠? 예, 항구. 이렇게 해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자, 등산 코스 한번 사진에 넣어봤고요. 바로 이거는 제 앨범에서 찾은 고등학교 때 1972년도에 한라산을 올랐던 모습을 제 앨범에서 출연했습니다. 바로 우리 동창들이고, 이건 여기 선생님이시고, 이거는 입승정 그 영실 대피소고, 이건 전체 단체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자, 입승정에서 야영을 하룻밤 해야 되는데 쌀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영실 계곡에 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였듯이 그 쌀을 씻고 와가지고 돌로 단을 쌓아가지고 장작 그 나무 삭정이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이것도 제 그림 실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를 이렇게 걸어놓은 모습까지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은 이제 인솔자 그 전문 산악인이 지금 현충남 선생님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살아계세요. 서귀포에 살아계세요. 그 한라산에 대한 얘기를 되게 재밌는 얘기를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등산 가기 전에 집에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야, 니네 한라산에 가면 큰 소리 절대 치면 안 된다. 한라산에는 신령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큰 소리 치거나 돌아다니면은 안개가 끼어가지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그 신기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사슴 얘기라든가 설문대 할망이 얘기라든가 되게 재미는 있었지만 또 처음 듣는 얘기도 이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 이 백록은 구역이 한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1.7km인데 1시간 넘게 걸려요. 그걸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1993년도에 백록담에 올라서 애들 아빠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한라산 개방 통합이 이게 1954년도에 이 한라산이 개방이 됐죠. 사상 사건 때문에 폐쇄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라산에는 그때 당시에 백록담에 가서 철축제를 지냈습니다. 철축제를 지냈는데 그때 가서 보면 내가 1966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따라 백록담에 가서 처음 철축제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물이 이렇게 있었는지조차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텐트가 쳐져 있고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물인지 사람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내가 한라산을 여러 번, 한 40번 정도 정상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물이 참 많았었어요, 백록담에. 하지만 요즘은 백록담에 물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마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 제주도에 목사로 오셨던 신낙수 목사님의 마예명입니다.
그 백록담에 들어가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옆에 새똥이 있었어요. 새똥도 있었고 백록담 물에는 올챙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백록담 물을 가지고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백록담에 내가 갔을 적에는 밥을 해 먹을 때 1969년도에는 텐트가 쳐져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밥을 해 먹는다 그러니까 뭐 나뭇가지도 지워다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백록담 안에서 철축제를 했던 그 모습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하산할 적에는 하원 수록기를 통해가지고 법정사를 통해가지고 신정로까지 왔는데, 혹시 이 사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백록담에 가서 밥을 해 먹었는데 사실은 하산하기 전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서북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남벽을 통해가지고 영실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영실에서 하룻밤 잠을 잤는데, 이튿날 일어나서 보니까 비를 맞아서 그런지 운동화가 다 떨어졌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가지신 분 안 계실까요? 운동화가 떨어져가지고 맨발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 덩굴을 끊어가지고 그걸로 신발을 동여맨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 사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그렇죠? 맞죠? 신발 이렇게 동여맨 거. 예. 그렇게 해서 하원 수록기를 통해 가지고 하산을 했는데,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한라산은 우리에게는 영산으로, 제주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각인된 산입니다. 자연이 신성시대에 왔으며 함부로 가까이 하기에는 두려움이 대상이었죠. 그러나 제주에 큰 사건이 수습되고 한라산이 개방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그 한라산을 향해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도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나서게 됐습니다. 국립공원, 생물권 보존구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등. 그러는 사이 한라산은 세계의 보물섬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뚝 솟았습니다. 은하수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한라산은 제주도를 상징합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안고 산을 오릅니다. 그러나 한번 훼손된 산은 다시 원상복구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문 산악인들 못지않은 그런 차림으로 산을 오르며 자연을 즐기는 것은 생활에 활력을 주는 아주 좋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우리는 아끼며 그리고 귀히 여기며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머물던 자리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연을 배려하는 자세로 임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라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서 더 이상 훼손도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노력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0여 년 전 등산로도 장비도 변변치 못했던 그 시절에 그때 그 추억을 생생하게 발표해 주신 우리 한영자 회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